배당걸 밀리언 치즈가 단타를 배당 투자를 20년 하자고 결심한 배당걸이 어쩌다 레버리지 투자를 하게 됐을까요? 배당주 책들이 모두 레버리지를 해보라고 했다. 부정구승, 쏙슬로 돈을 잃어본 적이 없다. 배당금 솔직히 작고 이 목돈을 전부 레버리지에 넣었다면? 배당걸 밀리언 치즈가 단타를 레버리지 1탄 쏙슬. 안녕하세요, 밀리언 치즈입니다. 작년 여름부터 7개월간 쏙슬 투자를 해보면서 겪은 레버리지 투자 경험을 말해보겠습니다. 쏙슬은 미국 반도체 산업지수를 3배 추정하는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한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OX를 기반으로 그 가치가 3배수로 움직이는데요. 반도체를 대표하는 엔비디아, AMD, 인텔, 퀄컴 등 반도체 기업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큰 변동을 보여주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입니다. 배당 투자를 20년 하자고 결심한 배당걸이 어쩌다 레버리지 투자를 하게 됐을까요? 배당주 책들이 모두 레버리지를 해보라고 했다. 배당 투자를 시작하면서 배당주 책 10권을 읽어봤습니다. 배당주 책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시간을 자산으로 활용해 안정적인 배당 투자에 복리의 마법을 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뻔한가요? 그 다음 흥미로운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레버리지 투자에 도전해보라는 것입니다. 배당주는 안정적이다. 반대로 말하면 지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산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 부의 촉매로 활용해보라고 말하며 마지막 책장이 전부 넘어가더라고요. 보이시나요? 최강의 배당연금 투자 중에 발췌입니다. 3배 레버리지 ETF는 부의 촉매로 사용하는 것이다. 기회가 올 때마다 TQQQ와 쏙스를 SCHD로 조금씩 옮기다 보면 자산 편입 비중을 재조정하게 됩니다. 이를 리밸런싱이라고 한다. 처음에 배당 투자 책들을 읽으면서 마지막 장들이 잘 안 와닿았어요. 배당 투자를 1년 꾸준히 해본 후에 다시 책을 읽어보니 무슨 말인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활용에 대한 챕터가 마지막에 있는 이유도 배당 투자를 꾸준히 하며 코어를 지키고 그 이후에 시도하라는 의미로 파악하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매일 쏙슬 차트를 들여다보는 걸까? 대부분 미국 주식을 하면서 도움도 받고 재밌게 방문하는 곳이 있으실 텐데요. 바로 네이버 카페 미국 주식이 미래다입니다. 미국장이 열리면 실시간으로 의견도 주고받고 기업 분석, 차트 분석도 꼼꼼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주 찾는 곳입니다. 공부 엄청 잘 됩니다, 여기. 신기한 건 테슬라랑 쏙슬의 언급이 엄청 많은데요. 덕분에 SOXL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지면서 나도 투자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쏙슬만 쳐도 하루에 몇십 개씩 게시물이 올라와요.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엄청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쏙슬의 시가총액이 28억 8천만 달러, 약 4조가 넘는데 감안하면 국내 투자자의 투자 규모가 2조 8천억이 넘는 68%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쏙슬의 투자자 67% 이상이 국내 투자자인 셈인 거죠. 연간 130조 원을 운용하는 미국의 자산운용사 디렉시온의 대표 ETF인 쏙슬. 대부분 투자자가 한국 사람들이었다고 하니 신기하더라고요. 빨리빨리의 민족답게 주식 투자에서도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한 마음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셨던 걸까요? 나도 샀더니 다음날 45%가 됐다. 뭐야 이거? 첫 쏙슬 투자를 샀던 작년 여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38.8달러였어요. 아니 이거 지금 보니까 엄청 고점 매수였네. 저 당시에도 반도체 지수가 70달러에서 폭락한 상태라 충분히 저점 매수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저기서 마이너스 46% 손실을 입은 후 재테크를 잘 알려주는 남자친구에게 해답을 구해봤습니다. 레버리지 투자의 몇 가지 원칙을 알려줬어요. 1번,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 상품은 적립식 투자는 어울리지 않는다. 2번, 레버리지는 변동성 이끌림에 의해 가만히 있어도 원금이 녹는다. 하락폭을 분명히 정해라. 3번, 상승장에서는 매수 비중을 줄여라. 하락장에서는 매수를 늘려라. 부정구승, 쏙슬로 돈을 잃어본 적이 없다. 쏙슬 투자를 시작하면서 배당주 책에서 배운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의 금액에서만 즐겨볼 것, 남자친구에게 배운 3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 이것들을 지키며 총 9번의 단기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구전구승, 평균 익절 10% 이상의 성적표를 전부 받았습니다. 차근차근 수익 확률을 높이다 보니 감당할 수 있는 원금 또한 점차 늘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2월 현재 딥시크의 출현으로 엔비디아 등 나스닥 시장의 하락 여파가 시작되고 쏙슬은 최저 23불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쏙슬의 도약을 기다리며 분할 매수를 했고 총 600만 원 가량을 현재 투자해둔 상태입니다. 최소 15%에서 최대 20%까지 익절을 하게 되면 정리를 할 생각인데요.
속슬은 현재 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운 원칙이 감사하게도 유지가 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하락선을 잡아뒀기 때문에 저 박스권을 과하게 하락하고 벗어나게 된다면 원리 원칙대로 속슬 단기 투자는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반대로 박스권을 과하게 상승함에 벗어난다고 해도 제가 정해둔 상승선에서 익절을 하고 이 재밌었던 게임을 종료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 투자 계속해야 할까? 포트폴리오의 40% 이상을 배당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배당금 솔직히 작고 이 목돈을 전부 레버리지에 넣었다면 내 순 자산이 얼마나 불어났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기업들이 큰 변동성 없이 묵묵히 배당금을 제 계좌에 넣어주고 있는데요. 퇴근길에 카카오톡 알람이 울립니다. 그럼 기분이 엄청 좋아요. 저는 아직 이 기쁨이 단기 투자로 버는 수익의 기쁨보다 더 행복합니다. 지금은 연 100만 원 정도 배당을 받고 있지만 40대, 50대가 된다면 배당금 알람이 얼마나 커질지 상상만 해도 안정감이 드는데요. 배당 투자와 레버리지 투자는 성격이 너무 다릅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두 재테크 모두 실행하는 욕심을 부려보고 싶습니다. 코어 자산으로 배당주가 알아서 신나게 굴러가고 레버리지 투자도 재테크 성장에 활력을 주는 기폭제로 써보겠습니다. 두 재테크 모두 원리 원칙을 지키며 나아가는 게 제 멘탈과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여러분도 배당 투자와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자신만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흥미로운 스토리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고 밀리언 치즈의 레버리지 투자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